네, 오늘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아무래도 좌파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들어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수 목사 중에 좌파로 돌아선 목사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좌파로 방향을 바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대배 11시 그 대배 서울 교육감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 교육감이 순복음교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큰 교회에서 어떻게 정치가를 저렇게 인사시킬 수 있나? 또 좌파 교육감을 충격적인 모습을 봤는데, 지금 순복음교회 이제 그 신학교 있잖아요. 그 신학교에서 민노총 노조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거기서 지금 데모를 이제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순복음교회 작년 하여튼 겨울에 그 이영훈 목사 그 경찰이 와가지고 수색하고 막 그런 거 방송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목사들 여러 명이 수색당했죠. 저기 세계롭게 부산에 있는 세계롭게 그 목사님은 감옥에 잡혔다가 오늘 풀려났다고 이제 그러던데. 그리고 뭐 정가원 목사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저기 CBS 기독교 방송국에 그 원로 목사, 은퇴하신 목사인데 그 목사님도 막 수색하고 이번에 또 수색 들어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순환당하고 이제 아마 그 좌파에 굴복을 안 했는가 봐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수색당하고 잡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영훈 목사님만 멀쩡하더니만 갑자기 그 신학교에, 순복음 신학교죠, 거기에 이제 그 사모님이 거기에 총장이 됐는가 봐요. 갑자기 민노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 좌파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을 갑자기 이제 총선이 아니라 지방 선거 가까우니까 갑자기 인사를 시키고, 그래서 이호 목사는 잡혀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게 아마 협력을 한 것 같아요. 협력을. 그 민노총을 들여보내고 좌파 교육감을 이렇게 데려서 교회에서 인사시키고 그런 거 보니까 협력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잡혀 들어간 것 같아요. 좌파로 돌아섰다, 이호 목사님. 아니, 중립을 지키면 되는데 왜 중립을 버리고는 민노총을 들여오고 좌파 교육감을 인사시키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순복음교회가 그래도 보수인데, 그 조영기 목사님 때는 이게 보수가 아니었나요? 보수였는데 왜 그렇게 목사가 바뀌고 나서 무슨 뭐 잡힌 게 있는지, 이영훈 목사가 뭐가 잡힌 게 있는지 그 보수를 버리고 좌파로 돌아서네요. 뭔가 약점을 잡혔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꼭 그거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던 시절 때 많은 목사들이 신사 참배하고 거의 굴복을 해가지고는 이상한 짓 했잖아요. 그 모습이 딱 지금 다시 보이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아마 저기 유신할 때도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은 게, 박정희가
유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왜 지금 좌파가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교회들이 나와서 부정선거라고 데모를 많이 하고, 다른 데는 다 장악해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데, 사법부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이제, 뭐, 선관위도 장악하고, 다른 데는 들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게. 근데 교회에서만 들고 일어나서 부정선거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교회예요. 큰 교회 몇 개만 들고 일어나면 뒤집혀요. 큰 교회 몇 개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정선거라고 큰 교회 몇 개만 나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안 저질렀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죠. 자기들이 부정선거 저지른 거를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거. 목사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박정희도 그랬잖아요. 박정희도 그 교회 장악하려고 이상한 단체 조직 만들고 막. 그게 그 사람을 무당을 가지고 교회 목사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슨 구국 무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는 막 그랬잖아요. 그게 박근혜랑 그래 가지고 그냥 무당이 목사가 돼 가지고 신학교 나왔는 무당. 거기에 협력한 목사들이 박정희랑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교회만 안 들고 일어나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큰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 그 밑에 쫓아서 들고 일어나는 조그만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큰 교회 목사 몇 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큰 교회에서 나오면, 부정선거로 나오면 그 밑에 따라서 작은 교회 목사들도 와르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영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들 잡는가 봐요, 이제. 그것만 잡으면은 부정선거 아무도 못 됩니다, 이거. 자기들이 한국을 장악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근데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면은 부정선거가 다 드러나고, 지금 뭐 부정선거가 뭐 증거가 없어요? 부정선거는 확실한데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 들고 일어나. 교회에서만 들고 일어난다, 이거요. 사법부를 장악해야지. 사법부가 부정선거 카르텔이잖아요. 선관위가 부정선거 저지르고 사법부가 부정선거 덮고, 부정선거 아무리 고소고발하고 재판해달라 해도 재판도 안 해주고, 부정선거 없다고 그냥 판결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사법부가 부정선거의 공범이라 이거. 부정선거의 주체, 사법부가. 사법부를 자기들이 다 장악했다 이거요. 편법 판정, 정치화됐죠, 이제 사법부가. 정치적 판사, 사법부가 완전 이제 좌파로 완전히, 뭐, 헌법대로 판결 안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유일한 데는 교회다 이거야. 전국에 있는 교회들, 뭐 다 들고 안 일어나도 돼요. 뭐 좌파 교회도 있고, 뭐 이상한 교회도 많으니까. 일부의 교회만 들고 일어나도 부정선거, 이거 무너진다 이거야. 민주당 무너지니까 자기들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그렇게 아주 치밀하게 그 영향력이 있는 목사들,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들고 일어나는 목사들만 이제 그렇게 하냐면,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들으면서도 미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는 이유가, 가만 내비두면 자기들 와르륵 무너진다 이가. 부정선거 안 저질렀으면 무너질 것도 없고, 목사들이 그렇게 외치든지, 뭐 큰 교회 목사들이 목사들이 부정선거 아니면 큰 교회 목사들이 나올 일도 없겠죠, 이제.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크게 계속 저질러니까, 부정선거 저질렀으니까, 이게 부정선거 저지른 이 정권이 무너지려면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냐, 부정선거라고.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면 무너진다 이거야, 부정선거 저지른 이 정권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교회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큰 게 순복음교회, 거기 목사를 그렇게 하고, 또 CBS 그 은퇴한 목사를 자꾸만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부정선거라고 활동하는 목사들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뭐 큰 영향 있는 목사 3명이 했잖아. 조영기 목사, 그 다음에 CBS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목사, 그 다음에 명성교회 김사환 목사인데, 김사환 목사는 아들한테 자식 교회 물려주다가 난리가 크게 나고 교인 지금 팍 줄었대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 목사는 건들지 않는 거야, 김사환 목사는.
그건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진 놈이 겁을 내는 거야. 죄진 놈이 지발 저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 많은 신학교에서 부정선거라고 들고 일어났는데 그 신학생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것도 탄압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통합 장로의 신학대학, 제가 거기 나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학생들이 들고 그걸 하니까 탄압을 했는가 봐.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좌파가 장악했다는 거지. 뭐 좌파 목사들 많으니까. 어떨 때 보면 주위가 다 좌파 목사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좌파 목사는 좌파 신학생은 아니었거든. 좌파 신학생은 아주 극소수였는데. 근데 이분들이 목회를 오래 하면서 좌파에 물들었는가. 어떨 때는 그런 기분도 다 좌파 같고, 목사들이.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떨 때는 좌파 목사는 소수인 것 같고. 신학교 다닐 때는 소수였어요. 그 이제 극소수만 그 운동권이었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전대 분들이 더 좌파 목사들이 더 좌파인 것 같아요. 좌파인. 그때는 완전히 군사 독재 한 10%니까 그때 뭐 데모 학생들 엄청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그 좌파에 완전히 빠진 목사들 많았겠죠,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눈이 삐었다 이거요. 목사들이 많다 이거. 부정선거 저질러졌는데도 좌파 지지하면 안 되지. 부정선거는 잘못된 건데 그래도 좌파 지지. 부정선거 한두 번이 아니죠,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무서워한다 이거. 교회를. 다른 건 다 언론도 다 거기다 자기들 패를 심어놔가지고 언론도 다 장악을 했어. 사법부도 다 장악을 했어. 다른 데선 들고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 근데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면 국민들이 부정선거구나. 내려오라고 국민들이. 내려와야죠, 뭐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만 잡으면 되겠는데 교회는 안 잡히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교회 단체들이 나와서 전부 다 부정선거라고 데모한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도 그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과반이 어디예요? 개신교. 천주교는 그때도 친일파 종교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부정선거 들고 일어난 사람들 다 개신교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은 개신교가 욕을 하고, 막 비판을 하고, 뭐, 그렇죠, 이제. 특히 정광훈 목사 많이 욕먹는데. 아니, 뭐, 같이 데모하면 다 정광훈 표로 다 몰아. 거기 데모하다 보니까 모이니까 정광훈 목사님 글로 다 모인 거예요. 뭐, 나도 정광훈 목사 지지하진 않는데, 거기서 데모하다 보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 나오긴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나왔는데 나라가 너무 문재인이 장악하고 나라가 너무 위험해서 거기 나가서 데모하는데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거기서 데모하는 단체들이 박근혜 타령하고 그런 단체들이 있고 뭐 우리 공산당. 그래서 나는 박근혜 싫어하거든. 독재자의 딸이니까. 나도 독재는 싫어한다 이거. 보수지만 독재 싫어한다 이거. 근데 박근혜 타령을 그렇게 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아주 그냥 형편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나는 보수지만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거기서 데모해서 뭐하냐. 안 나가려서 한 두세 번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단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오지 말아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교보문고 그쪽을 바라보는데 그 빌딩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그 빌딩에서 그 교보문고를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시내가에 물이 흐르는데 그 안에 빨간 고기, 파란 고기, 노란 고기, 다양한 색깔의 물고기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환상인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정광훈 목사가 그 다음 주인가 정광훈 목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환상 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옛날에 거기서 광화문 지나갈 때 뭐 사람들이 데모하는데 그 교회가 하나 데모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제일교회가 거기 데모해.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여기서 데모하네. 사랑제일교회가 있구나. 그때 처음에 사랑제일교회 이제 그걸 본 거야.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난 데모하러 온 거 아니까 이제 지나갔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사랑제일교회 데모했는데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데모하러 나온대. 그리고는 뭐, 그러더니만 다 모든 사람이 정광훈 목사 밑으로 거기 있는 단체들이 다 따로따로 데모했는데 정광훈 목사 밑으로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아, 이게 환상을 보였는데 그 큰 시냇물이 그 교보문고 앞에 흐르는데 거기에 빨간 물고기, 파란 물고기, 노란 물고기, 다양한 물고기가 나온 게 다 정광훈 목사 밑으로 모인다는 그런 환상이었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데모하다 보니까 다 걸로 모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간 거지, 이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패가 아니라, 거기 간다 그러면 다 정광훈 목사 패라고 정광훈 목사 욕을 많이 해,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하여튼 가다가, 그래서 뭐, 저기, 경복궁 앞에 뭐 이렇게 거기에 천막 치고 있으니까 와 보래. 그래서 가지는 않았죠.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김문수가 딱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무슨 대회를 한다면서 어 이제 예국가 부르고는 순국영령에 묵념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순국영령에 묵념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기독교적으로 이게 종교의식이 아니야 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가 고개 숙이면 안 된다 이가. 그런데 그 사람은 주구장창 그거야.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와가지고는 무슨 애국대회인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국영령에 묵념하겠습니다. 꼭 조금 전에 예배 드리고는 순국영령에 묵념한대. 아 자꾸 순국영령에 묵념을 시켜. 그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우리가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묵념하자고 몇 분 동안. 그래서 그게 시작된 거래요. 그 국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예식에 그게 들어왔잖아. 국가에서 제정할 때. 순국영령에 묵념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근데 종교적으로는 그 문제가 있어요. 개신교적으로. 죽은 자한테 묵념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국가에서 하는 예식이면 모여서 하는 거면 하지만, 데모하는데 그걸 왜 맨날 해? 좀 싼뜻하게. 민주당 좌파도 그런 건 안 해. 좌파는 원래 좌파니까 뭐, 거기는 태극기도 안 들고 뭐, 국회에 대한 경례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순국영령에 묵념하시다 그건 하지 말아야지. 좀 싼뜻하고 좀 뭐 이렇게 없어.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순국영이 꼭 묵념한다고 국가의식을 그렇게 이제 그걸 꼭 하더라고. 빼놓지 않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목사, 그 단체 있는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거 하면 안 되냐. 그게 또 뭐 정강 목사랑 친하다고 그러는 사람한테 그거 하면 잘못된 거 아니야.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 먹히지도 않더라고. 가서 그런 얘기하면 와서 전화라고. 정강 목사 거기 뭐 있으면 가서 얘기할까 했는데 뭐 얘기하기도 뭐하고 뭐 바쁘고 그분 모르는데 지나가면서 가끔 가다 보긴 했는데 뭐 또 그다음 조금 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 주위에 너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내가 그 사람하고 이제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내가 뭐 데모 주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 뭐 핵심 멤버도 아니고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할 거 없잖아요. 저것만 안 해서 저것만 없앴으면 참 좋겠는데 참 없었는데 그래서 뭐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났는데 뭐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가지고 그 프랭카드를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시체를 놓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고. 우리나라 뭐 다 조상 저기 제사지에 저기 장례식에 다 시체 놓고 예배드리니까. 하여튼 이제 장례 예배가 유대인한테는 없어요. 없고 이제 그 얘기는 내가 동영상에서 했어요.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이교도가 로마 천주교로 들어오면서 장례 예배가 생겼다고. 유대인들은 장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장례면은 이교의식이다. 이거. 시체를 놓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더러운 시체를 놓고 드리는 건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거다. 이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내 다른 동영상 했으니까 여기서 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편수막을 하나 만들었어. 시체를 놓고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조상제사 지내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그래가지고 죽은 자한테 묵념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게 몇 개 이제 이렇게 했어. 왜 그런지 이유를 쭉 설명해서. 그래서 저쪽에 건너편에 붙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까운 데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가까운 데 붙였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경찰이 와서 못 붙이게 막 막는 거야. 싸웠어. 싸웠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정강 그쪽에서 거긴 천주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으니까
승용차에 묵념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거기 써져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논란이 생겨가지고 못 붙이게 경찰한테 부탁을 했는가 봐. 열받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현수막 안 붙이고 말았는데 난 겉돌았어요. 겉돌았어. 거기 참여 그냥 돌았는데 와서 이제 와서 참석 그 안에 앉아 있지 않고 겉돌았어. 자꾸 숙녀한테 묵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예배 기껏 드려서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와서 숙녀에 묵념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성도들을 순경영역 묵념 훈련을 시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우상숭배 훈련을 매주 시켜. 그래서 그거 보고는 에휴. 그래서 최근에 뭐 거기 자주 가서 구경을 했죠. 구경을 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겉돌고 뭐 따로 말았는데 나는 따로 저쪽에서 뭐 붙이기도 하고 뭐 현수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데 도저히 거기는 못 참석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가지 말아야겠다. 아, 순국영역 묵념하면 몇 년째 순국영역 묵념하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우상 숭배하는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다 우상 숭배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목사들이 많은데 순국영역 묵념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순국영역 묵념하는 거 빼자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러는 거 보선 야 참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신앙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 옆에 서서 완벽하라 이거. 그러니까 모인 길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되지를 않아.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지금 주위에 많은 목사들이 좌파로 돌아서고 그런 게 이영훈 목사를 보면서 야, 그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했던 목사들 그리고 또 그 유신에 반대 못한 교회들 이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틀려요. 그때는 일제시대 때는 교인이 얼마 안 됐어요. 전체 인구의 교인이 얼마 안 됐어요. 유신 때도 교회가 막 부흥하던 때야. 근데 지금은 뭐 민주화 시대라고 그러고 뭐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교인도 많고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처럼 굴복할 이유가 없지 않나 목사들이 그래 지금 부정선거인데 가만히 목사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야. 심각한 문제다 이거야.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은 부정선거가 이제 부정선거가 확실하니까 부정선거로 벌써 몇 번 부정선거예요. 벌써 여러 해예요. 유신 74년 했죠. 79년에 박정희 죽었어. 그 몇 년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문재인이 그 부정선거 저지르고 벌써 총선이 2번이야. 총선이 2번 지나갔어요. 첫 번째 총선 문재인 때 부정선거 저지르고 총선 지나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투표지가 나왔어요. 빳빳한 투표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처음에 문재인 때 부정선거 저지를 때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 선관위, 김명수 그 대법원장 체제 안에 부정선거 그거 고소고발 그거 많이 들어갔잖아요. 다른 때는 뭐 몇 달 안에 다 재판해가지고 막 끝냈잖아. 4년 돼도 다 이제 국회의원이 다 끝날 때도 재판을 안 해. 그래가지고 경찰 그놈 국회의원 다 마치고 나갔잖아. 근데 그 사람 감옥 갔어요? 지금 재판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 끝까지 재판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돈 받는 거 다 빼내고 그거 나중에 받는 거 다 해야지. 다 거둬야지요. 지금 그 사법부가 얼마나 웃긴 사법부인지 몰라요. 그 김명수가 부정선거 몸통이야, 이제. 선관위가 부정선거 저지르고, 김명수 대법원의 그 사법부에서 부정선거 다 덮고, 재판을 안 해. 그거 뭐예요? 사법방해 안 해요. 대법관들이 사법방해를 하고 있어.
밑에 사람들 못하게 부정선거 재판 못하게 다 막고. 그리고는 지들 이제 임기대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그냥 안 나가고는 부정선거 없었다, 혐의 없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 아니, 지들이 그 재판 안 할 거냐면 그 다음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와서 재판하게 해줘야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윤석열 이 대법원장 임명하면 바로 재판할 텐데 그때 부정선거라고 드러날까봐 지들이 나갈 때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 아니, 나쁜 새끼들이 아주 그냥 김명수 그 대법관들이랑 그래서 김명수 때 이 법원이 부정선거 주체가 된 거예요. 부정선거를 다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대법관 하던 애가 지금 어때요? 지금 대법관 행정원장인가 뭐 하잖아. 안 사라졌어요. 그냥 계속 있는 거야. 이제 자기들 이제 부정선거 그거 계속 이제 지금 자기들이 장악한 거 좌파 법관들이 부정선거는 다 덮는 거야. 다 덮는 거야. 그 4년 그렇게 했으면 그거 업무방해 뭐냐면 사법방해죠. 법관들이 사법방해 한 거 아니야. 물론 기한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거 대충 처리해야지. 그거를 끝까지 안 처리했다. 그건 사법방해예요. 그리고는 고난남용 뭐 그런 거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선거 덮었으니까 이제 대법관들은 부정선거를 덮었다 이가 자기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옛날에 사형이라고, 대법관들 사형이라고. 그게 맞아요. 근데 자기들이 장악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 커넥션인데 부정선거 민주당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사법부가 부정선거 카르텔인데 거기다가 부정선거 해결해달라고 해결해 주겠어? 자기들이 부정선거 4년 동안 할 때가 다 재판도 안 하고 다 덮고 그냥.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이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나쁜 놈이야. 국민의힘들 왜 재판 안 하냐고. 선거 재판 안 하냐고. 부정선거 그거 바로 재판 안 하냐고. 사법부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그거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해. 오히려 지들이 부정선거 없었다고. 국민의힘이 더 나쁘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나쁘다고. 국민의힘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래, 부정선거 없었다고 이제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증거 잔뜩 드러내도 부정선거 없다고. 국민의힘이 망쳤어, 부정선거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없다고 딱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게 시민단체 노력을 싹 없애버리니까, 국민의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국민의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냥 다 이제 죽어버린 거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데모 못하게 한 게 결정적이지만, 국민의힘이 더 나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그러니까 지들이 부정선거를 안 저질렀으면 왜 사법부가 그딴 짓 하냐고.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 제대로 하게 평소처럼 하면 몇 달 안에 재판 다 끝나고 부정선거 증거 나온 거 다 들여대면 정상적으로 재판하면 부정선거 100%예요. 근데 그거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재판했다가는 다 드러나겠어요. 부정선거 다 드러나겠다가 정상적으로 재판하면 부정선거 다 이렇게 재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판을 안 하는 거야, 재판을. 지들이 당당해봐. 부정선거 아니면 재판을 미룰 이유가 없지. 부정선거이니까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니까 재판을 미루고 재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정선거 아니라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의 민주당 좌파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사법부도 다 장악했지만 국민의힘도 들어가서 이제 그걸 장악한 거야. 이제 국민의힘에도 들어가서 국민의힘까지 스며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 그놈들이 설득을 한 거지.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쏘아가지고, 그놈들한테 쏘아가지고, 부정선거가 아니면 왜 김명수 대법관 사법부에서 부정선거 재판을 안 하냐고. 부정선거가 분명하니까 재판했다가 큰일 나겠으니까 재판을 다 못하게 한 거 아니야. 하나도 못하게 밑에 사법부를 장악했으니까 문재인 사법부에서 거기서도 경찰이고 검사고 조사 다 못하게, 부정선거 고소고발된 거 조사하지 말고 하지 못하게 다 망한 거 아니야. 부정선거고 깨끗하게 지들이 선거 치렀으면 그렇게 하겠어? 재판하라고. 재판하고 따져보고 다 하고 하라고. 당당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당당하면 재판 다 하고 조사하라고. 경찰이고 다 조사하라고 그러지. 지들이 부정선거 저질렀으니까 대규모로
전 세계 유례 없는 부정선거가 저지른 거예요. 문재인 때요. 얼마나 부정투표지가 많이, 이상한 투표지, 부정투표지가 여러 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종합 세트야, 부정선거 종합 세트요. 근데 우리 국민은, 아휴,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 좌파로 흘러가는 것 같죠,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그 사법부가 완전히 편파적으로 판정하잖아요. 편파적으로. 저기 이재명은 다 봐줘. 밀어주고 봐줘주고 어떡하든지 밀어주고 봐주고 이번에는 기소 포기하고 검찰이 대법원에서는 자가 판단하면 되는데 미루고 고등법원으로 미루고 거기서는 재판 안 하고 서로 미루기만 해가 미루.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아니라고 말했다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큰일 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자꾸만 넘기는 거야. 떠넘겨. 상대방한테 떠넘겨. 그러면서 봐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좌파가 장악했다, 이거요. 좌파.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속 봐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악했으니까, 좌파 사법부를 장악했으니까 자기들 패니까. 우리는 어떡하는지 빠져나간다, 이거, 이재명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이재명이랑 민주당이. 그러니까 거기, 부정선거 카르텔인데 이미 김명수 때 다 이제 선관위원장 다 하고 그 사람들 다 걸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다 걸려 들어가니까 다 부정선거에 이제 한독성이 된 거죠. 이제 그 4년 동안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부정선거 그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부정선거 카르텔이 된 거죠. 이제 사법부 선관위 저기 이제 그 국회 민주당 그런데다 바보 같은 멍청이 국민의힘이 따지고 들었으면 그 부정선거 무너졌죠, 이제. 그 사법부도 꼼짝부터 그랬는데, 그 바보같이 거기 쏘아가지고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같이. 경찰도 다 단속하고, 경찰도 다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그 사법부가 부정선거 카르텔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부정선거 해결하려고 백날 들려봐야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다가 윤석열. 편법 판정하는 사람들인데 다 좌파 그건데 부정선거 카르텔인데 그 윤석열이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선관위 그 수색 감옥 거기다가 이제 군인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정선거 다 덮었는데 윤석열 딱 들어왔다 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부정선거 밝히겠다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덮은 그 세력들이 그 사법부를 장악한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떡하든지 윤석열, 내란죄로 내란죄 덮어가지고 사형하게 시키는 거예요. 거기 가봤자 공평한 재판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법부에. 저기 이재명 무조건 봐주고, 어떡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짜가지고, 빼주고, 윤석열은 강제로 와가지고 불법으로 막 구속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몰아가지고 내란 아니죠 비상계엄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으로 지금 몰아간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다 이제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우파가 더 많다 이거야. 지금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어요. 이재명 때 아주 가장 많은 부정선거 투표지가 나왔어. 빳빳한 투표지가 전국에 다 쏟아졌어요. 전국에. 빳빳한 투표지가. 부정선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가짜 투표지예요. 부정 투표지예요. 그게 나오면 부정선거예요. 근데 이재명 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전국에. 문재인 때 총선에서는 다양한 부정 투표지가 나왔죠. 아주 다양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다양한 부정 투표지가 나온 게 아마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라 이가 문재인 때. 그랬는데 빳빳한 투표지는 이번 이재명 대선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는 설마니 부정선거 저지른다고 아무도 생각 못 하는데 갑자기 부정선거 저지르니까 감시를 그렇게 뭐 한 게 아니었죠. 감시를 한 게 아닌데 빳빳한 투표지가 막 촬영된 거야.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양이 많지 않죠. 이제 양이 많지 않은데도 그럼 부정선거 증거가 다양한 부정선거 투표지 막막 나온 거죠, 이제. 근데 양은 많지 않았다, 이거야. 왜냐면 감시를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설마 아니 누가 부정선거 저지른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문재인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어. 그래서
감시를 안 했다 갑자기 드러난 것만 해도 그만큼 드러났다. 그때 아마 빳빳한 투표지가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촬영된 게 별로 없었겠죠. 이제. 근데 이번엔 이재명 때 전국에 빳빳한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재명 빼도 박도 먹고 부정선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부정선거 이제 이재명 물러나라 이제 데모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그래 이 국민의힘 김문수 부정선거라고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란 말을 안 해. 참나 이 국민의힘이 이게 진짜 큰일 났어요. 이놈들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저번에 처음에 문재인 때 부정선거라고 조사하자 부정선거 아닌지 조사하자고 그리고 사법부가 왜 그딴 식으로 부정선거 재판 안 하냐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그때 벌써 해결됐어.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 국민의힘이야. 뭐 입에 뭐 홍길동 당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슨 홍길동 당이야? 참나 이게 김문수가 웃긴 놈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휴 그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거 엉터리 와가지고 맨날 말했잖아. 그놈이 맨날 올라와가지고 묵념하겠습니다. 순국력에 묵념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시키던 놈이야 그럼.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서 교회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국립묘지에 가서 절하니까 그 우상숭배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 묘지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게 뭐야 그게 추도식이지. 똑같은 거예요. 무덤에 가서 하는 거나 선교사 묘지 가서 하는 거나 거기가 추도식 하는 거나 무덤에 가서 하는 예배 자체가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무덤에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썩은 시체 있잖아. 시체를 놓고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만 사람 죽으면은 문상이 조상제사예요. 문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동영상에서 다 얘기했는데 시체를 놓고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 예배가 없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죽었어도 그 장례식 안 치고 예수님 무덤 가지고 그냥 시체 가지고 무덤에 넣고 끝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는데 남편 무덤 죽으니까 무덤에 넣었어. 근데 아내가 자기 남편 이미 무덤에 들어간지도 몰라. 아내가 자기 남편 장례 끝난지도 몰라. 아내가 죽으니까 청년들이 떠매고 나가. 근데 아무도 안 가. 베드로도 안 가. 청년이 떠가지고 무덤에 묻는 거야. 그래서 유대 장례식은 그냥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묻고 끝내는 거예요. 빨리 묻어야 돼, 빨리.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무덤에 묻어야 돼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죠. 옛날에는 뭐 냉장실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거 놔두면 전염병 퍼지고 뭐 금방 구더기 생기고 뭐. 그러니까 빨리 묻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 장례식에는 장례 예배가 없어요. 그냥 빨리 무덤에 넣어요, 이제 시체. 그래서 마리아랑 뭐 형제들한테 안 알려줘, 부자가. 그냥 예수 시체를 갖다가 자기가 만든 무덤에다 넣고 그냥 동굴 바위로 닫아버리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례식에는 장례 예배가 없어요. 종교 예식이 없어요. 시체를 놓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이거. 더러운 시체를 놓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시체를 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더럽히는 거지. 근데 뭐 우리 뭐 이 서양에서 장례 예배가 이제 개성제 로마 시대 때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장례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들어온 거야 장례 예배가. 장례 예배가 계속 하다가 이제 종교개혁 때 죽은 자한테 묵념하고 죽은 자한테 기도하는 거 안 된다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안 된다고. 그거 빼고 그냥 장례 예배는 안 없어. 그냥 계속 이어진 거야. 개신교로 왔어요. 그냥 장례 예배를 없애야 되는데 장례 예배는 그대로 놔두고 죽은 자한테 기도하는 것만 없애버린 거야. 이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한테 기도하는 거. 그거만 없앴어요. 모르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장례 예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걸 모르는 거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전부 다 잡과세상이 된 것 같이 빠져 그런 분위기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거야. 순복음교회 그 이영원 목사. 아니야 중립 지키고 가만히 있지. 왜 그딴 좌파로 더 넘어가냐 이거야. 참.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국제적인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 부정선거 조사하고 한국이랑 다 걸려 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가
중국이 관여하고 막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사법부를 장악했으니까 거기다가 아무리 부정선거 밝혀달라고 재판해달라고 해도 다 무혐의 처리되고 자기들 그거 다 이거 덮고 윤석열 계엄 이거 내란 아니라고 해도 다 내란으로 몰아간다 이거. 부정선거 조사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사법부에서 부정선거를 안 밝히고 국회에서 자꾸만 뭐야 민주당이 장관들 다 탄핵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대법관 임명 안 해가지고 그 헌법재판소 사법부가 지금 마비됐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마비됐다고 몇 달 동안. 그리고 행정부의 장관들 자꾸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어야지 그게 탄핵이 되는 거지. 불법으로 탄핵시켰다 야. 그래서 다 무죄가 됐잖아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 장관을 자꾸 탄핵하니까 더 탄핵하겠다. 그러면 행정부 마비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은 타당해요. 자기가 비상계엄한 건 그 경고 계엄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행정부 마비시키고 사법부 마비시키고 또 이제 재판관들 뭐 검사들 탄핵하겠다고 지들이 협박했으니까 더 많은 장관 탄핵하겠다고 해봤다니까 결국 그 사람 그 민주당 말대로 하면은 행정부 국민이 뽑은 정당한 행정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있는 정당한 행정부가 마비되고 사법부가 마비되게 생겼잖아. 이미 헌법재판소는 마비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근데 그걸 가지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내란.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했고 있고 대통령이 됐는데 무슨 내란이야. 그러니까 엉터리 재판이다 이거야. 이재명은 다 봐주고 다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주고 이제 편파적이다. 그래갖고는 윤석열을 사형 딱 구형해. 검사가 뻔뻔한 검사 뻔뻔한 재판관들 얼마나 웃긴 놈들이야. 사법부가 타락해도 그 사법부 개혁한다고 떠든 게 사법부를 자기 편으로 다 만든다는 얘기죠. 이제 사법부를 타락시킨 거지. 말로는 사법부 개혁인데 사법부를 완전히 부정선거 세력으로 타락시켰어. 그 경찰도 장악했겠죠. 경찰 장악해가지고 갑자기 대통령 잡는다고 뭐 쫓아다니고 막 불법으로 막 대통령 잡아서 구속하고 막. 자기들 빼다 이거 자기들 옛날에 뭐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거기서 뭐 운동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법부가 뭐 이렇게 다 들어가서 요직을 다 장악하자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들 그거로 만들자고 그랬다는가 봐 이제. 근데 진짜 그게 그렇게 됐는가 봐. 경찰 요직을 다 그 자기들 패로 다 장악하고 사법부도 다 장악하고 경찰들 막 가가지고 막 대통령 막 잡아들이고 자기들 세상이다 이거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뭐 윤석열 아무리 법원에 해결해달라고 해도 그놈들이 완전히 좌파 그쪽으로 완전히 그거 된 집단인데 그게 되겠어요? 물론 모든 재판관들이 그렇지 않고 모든 경찰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그 요직에 지들이 장악했다 이거야. 사람들을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지. 쇠뇌하는 거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 사법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 이거. 사법 카르텔에서 형성이 안 된 데가 어디야? 교회다 이거. 교회다 이거. 다른 데는 다 자기들이 다 장악했다 이거. 그래서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면 무너진다 이거.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을 역량 있는 목사들을 자꾸만 경찰을 보내서 잡아들이고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압박을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요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 그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는 건 자기들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요. 국민 대다수가. 부정선거 안 저지르고는 자기들이 국회를 못 장악하고 부정선거 안 저지르고는 대통령을 못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이쪽을.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더 많이 지지받는다고 조작하려고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하는 거지. 이제 뭐 여론 조사 단체를 막 맨날 조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정선거다 하고 밀고 나가면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너진다는 얘기요. 지금 자기들이 무너진다 얘기요. 국민 대다수는 그쪽 지지 안 하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다 이가. 국민의힘이 통길동당 부정선거라고 말 못하는다. 김문수가 부정선거다.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부정선거다. 가만히 있어. 홍길동당.
그래서 한국에는 안 되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저쪽에 다 잡아들여가지고 이제 뭐 이제 부정선거 다 죽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지금 부정선거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도 이제 그거는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옛날에는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일반 시민 중에서도 부정선거라고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거. 그리고는 처음에는 윤석열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를 믿는 국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제는 민주당을 안 믿는다. 민주당 말이 거짓말이야. 부정선거 맞다 이거야. 지금 직전이요.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거야 지금 한국에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터져 나온다 이거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에다가 이제 재판을 걸어야 돼요. 미국에다가 부정선거 재판을 미국에다 걸어요. AAB랑 미국이랑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때 부정선거도 미국에서 재판 걸고 또 이번에 이재명 재판을 따로 걸어야 돼. 그래서 뭐 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절 걸어야 돼. 그리고는 그 김명수랑 그 대법관들에 대한 재판도 걸어야 돼. 그 사람들이 직권 남용 정도가 아니라 사법 방해를 했다 이가. 부정선거를 그 사람들이 덮었다 이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 부정선거를 재판관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덮었다 이가. 계속 미루고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부정선거 못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건 이제 지들이 밝히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그 김문수 재판관들이 그 사법부가 한 행동이 부정선거라는 걸 증명하고 또 그다음에 선관위가 자기들이 부정선거라고 증명했어요. 그 이제 광고를 했잖아요. 광고를. 가짜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나왔다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그랬더니 걔들은 잘 알아. 왜냐면 선관위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가짜 투표지예요. 가짜 투표지가 없이는 부정선거를 완성할 수가 없어. 가짜 투표지를 넣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손으로 세고 뭐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 숫자를 세니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계로 셌는데 이제 기계로 했는데 지금은 손으로 이제 다 일일이 검사하니까 또 그래서 그 부정 투표지를 꼭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 투표지를 넣으려면 어떻게 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 부정 투표지가. 그래가지고 지들이 그 빳빳한 투표지, 부정 투표지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투표지라고 사람이 다 접어서 넣게 돼 있는데 빳빳하게 접힌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정선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걸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 선관위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종이를 사용했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종이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못 내놔. 비판이 막 쏟아지니까 지들이 그 광고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선관위는 잘 아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증거가 가짜 투표지예요.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부정선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 부정선거 투표지 용지를 준 그 제지회사들한테 그거 원래대로 돌아가냐고. 빳빳하게 돌아가냐고. 그런 종이 있냐고.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언론도 나쁜 새끼들이야. 조중동도. 그거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 뭐 제지회사 가서 조사하고 다 나오잖아. 그런 투표지냐. 조사도 안 해. 부정선거 그냥 덮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부정선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다른 많은 증거도 있지만 빳빳한 투표지가 부정선거의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가짜 투표지가. 투표지가 같은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접힌 흔적이 없는 게 나오고 하나는 다른 건 다 접힌 흔적이 있는 게 나오고 두 종류가 나올 수가 없잖아. 한 종류가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 부정선거 증거를.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재발절이니까 그 동영상을 찍은 거야. 선전거. 이건 부정선거 투표지 아니다. 이거 원래대로 돌아가는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이게 부정선거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걸 아니까. 사법부가 하는 행동이 이게 부정선거니까 덮었다.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행동이. 부정선거 그거 선거 끝나면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판이 막 올라오는데 재판 하나도 안 하고 그 전까지는 뭐 빨리빨리 재판해 줬는데 재판을 안 해. 자기들 물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 이거 재판했다는 부정선거에 드러나니까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법 방해를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그 행동이 자기들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 가야지. 미국 법원에 가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사법부가 전체가 타락해서 사법부가 부정선거 공범이다 이거야. 선관위가 부정선거하고 사법부가 덮었다 이거야. 선관위도 그 대법원장이 저기 선관위원장이 돼서 그 하는 거 아니에요. 노태악이 가짜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 동영상 노태악 때 지가 그 가짜 투표지가 그거 부정선거 투표지 아니라고 그거 원래대로 돌아간 거 노태악 때 만든 거야. 옛날 아니야. 옛날 선관위원장 때 만든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도 계속 부정선거 덮는 거야. 이제 지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정선거를 덮는 거야.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법부는 부정선거 카르텔이다 이거. 부정선거 주범이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선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미국 간대.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재판을 하면 돼요. 문재인 때 했던 그 부정선거,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부정선거는 따로 한 두세 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대법관들 그 행태 사법 방해하고 그거 이제 판결해 달라고. 우리나라 쇼파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 미국 군인들은 미국에서 재판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 민간인들도 한국에서 범죄가 저질렀는데 미국에서 재판 받다가 한국에서 재판 받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재판 받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재판도 미국에 가서 재판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재판하면 돼. 한국에서 못 믿으니까 형평력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있다니까. 미국에서 재판 받은 거 있고, 미국에서도 한국에 와서 재판 받은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한국 재판 기피 신청이지. 한국 재판은 자기들이 부정선거 관계자한테 어떻게 부정선거를 재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당신들이 재판해달라고. 윤석열도, 윤석열 부정선거 밝히려고 했는데 그 군인들을 선관위에 보냈으니까 그 사법부가 부정선거 공범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하냐가 관계자인데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평한 재판에다가 미국에다가 하면 되지. 미국이랑 우리나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두세 개 재판을 걸어. 그러면 이제 그거 미국을 못 막는다 이가. 미국 못 막는다 이가. 민주당이 미국은 장악 못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재판을 걸고 우리는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 이제 목사들 다 가가지고 신사참배하고 박정희 때 들고 일어나지 못했던 거, 유신 때 교회가 들고 일어나지 못했던 거,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근데 박정희 때는 그거잖아, 완전히. 그래도 자유민주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의 핑계 됐지. 이거는 핑계도 그것도 아니고 이 나라를 북한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독교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들고 일어나야 되죠. 이제는 기독교가 힘이 세고 그런데 기독교 중에 일부만 들고 일어나도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목사들을 막 그렇게 큰 교회 목사들, 한국 최고 큰 교회 목사들, 그런 목사들,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들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안 지었으면 그런 짓 안 하지. 한국 큰 교회 목사들 경찰 보내가지고 막 그런 짓 안 해. 왜냐면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까 한국 큰 교회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들 무너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영향력이 큰 목사, 그 CBS 목자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 순복음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한테가 아주 경찰 작건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패가 되라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란 걸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이제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좌파적인 생각 그쪽에 이제 했어도 부정선거는 없애야지. 교회가 없어지면 돼. 걔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들고 일어나야 돼요. 들고 일어나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야지 신앙의 자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후손들도 복음을 전파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북한처럼 아예 기회까지 상실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법부가 하는 태도, 민주당이 하는 태도, 그 자기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떨고 있다 이거요. 떨고 있다 이거야.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 무너진다 이가.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 부정선거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되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부정선거 이제 그거 하니까 국제 분위기가 그래요. 국제 분위기가 지금 미국이 부정선거 밝히고 지금 이제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힘이 약화되고 중국도 미국의 그 경제 제재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완전히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무너지고 전 세계에 지금 좌파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뭐 MZ 세들이 데모해가지고 막 무너지잖아요. 정권들 막 무너지고 이제 공산당 나라가 있는데 지금 공산당 나라가 몇 개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어. 이제 분위기가 남아있던 그 잔존 세력들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거야. 아직 아직도 남아있던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동유럽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지만 이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중국 옆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다. 그 나라들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목사들 쓸데없이 좌파에 줄 서지 말라 이거요. 괜히 이영훈 목사처럼 실수하는 거요. 잘못하면 그거 말년에 큰일 당한다. 큰일 당한다 이거. 왜 좌파의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무서워서 그래 떨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벌써 부정선거가 벌써 몇 번째예요. 이제 들고 일어나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고 미국에서 부정선거라고 이제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이루어졌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증거가 확실해요. 이제 증거가 확실한데 믿음이 없었을 뿐이야. 우리한테 믿음이 없었을 뿐이야.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고 있다 이게 믿음이 부정선거라는 그래가지고 지금 좌파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차지한 것 같고 민주당이 다 지배한 것 같지만 다 사상 누각이다 이거. 부정선거를 한두 번 저지른 게 아니라 여러 번 저질러 가지고 이제 그게 다 드러나면서 몰락하기 직전이다 이거. 자유당 몰락하고 뭐 공화당 몰락했듯이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몰락하기 직전이다 이거야. 이제 그들이 욕을 할 좌파가 이제 이승만 욕 못해요. 이승만은 물러났잖아 스스로. 3.15 부정선거니까 물론 3.15 부정선거도 이렇게 증거가 많지 않아요. 이게 문재인처럼 그렇게 부정투표지가 많지 않아. 그런 다양한 부정투표가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3.15 부정선거를 아주 엄청나게 부정투표지 뭐 부정증거가 많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지금 문재인 때 일어났던 부정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정선거예요. 아주 그냥 대고한 거야 그냥. 그렇게 다양한 부정투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만 지금 그때 코로나 때문에 데모하지 말라고 부정선거라고 데모하면 자꾸 모여서 데모하지 말라고 흩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냥 지들이 커버를 쳐준 거야. 민주당 도와줘. 부정선거 사람을 지들이 도와줘.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이 이제 바보같이 자꾸 굴어가지고 지금도 부정선거라 말 안 하잖아. 홍길동당. 김문수도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나가야죠. 이재명 내려오라고. 부정선거 대통령 이재명 내려오라고. 그리고 미국 법원에다가 부정선거 증거 주면서 부정선거 판결해달라고. 미국에서 해야지 공평해요.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거. 미국으로 가가지고 윤석열 그것도 내란인지 아닌지 해달라고 그러고 부정선거가 맞으면 내란이 아니지 국민 사법부가 부정선거 덮는 거 그거 사법부가 타락을 해서 부정선거 덮으니까 대통령이 뭐 사법부도 안 되고 국회도 입법부도 그렇게 하니까 부정선거 저지르고 그렇게 하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 두 사법부랑 입법부가 타락했으니까 부정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그 비상계엄 하지. 비상계엄 당연하지. 비상계엄 내란이 아니죠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된다 이거. 미국 가면 한국에서는 사법부가 타락을 해서 부정선거 카르텔이라고 하죠. 안 된다 이거. 미국 가서 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미국에서 부정선거라는 그 여론이 뜨고 한국에 부정선거라는 뜨고 한국에서 거기서 부정선거 맞다고 재판을 받으면은 이제 무너진다 이거야. 민주당 정권은 무너진다 이거.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돼.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 된다 이거요.